통계 문서에서 에버리지 1 예제 시트에서 이거는 그냥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교양의 평균. 그러니까 이제 비구셀에다 는 찍고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해서 교양의 평균을 구해준 다음에 이건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2번 시트로 가셔가지고 이 에버리지 함수를 좀 응용해가지고 평가를 구해주는 건데, 1월 실적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1월 평균 실적 이상이면 우수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빈칸으로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해보시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김정식의 그 1월 실적이 있죠. C3 셀이 있고, 요게 이제 어쨌든 거냐면 평균 이상이라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를 찍어줘요. 크거나 같다를 찍어주고 여기서 에버리지 함수를 이렇게 선언하시고, 에버리지 함수 인수로서 여기 이렇게 그 C3부터 C9까지를 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월, 그러니까 김정식의 1월 실적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1월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인 거죠. 엔터 쳐주면 뭐 true나 false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 이제 자동 채우기들을 또 이용할 거라면은 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간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 C3부터 C9까지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절대 참조를 따로 하지 않고 F4키 누를 때마다 참조 종류가 바뀌죠. 이렇게 상대 참조라고 이렇게 채우겐들로 채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겠죠. 여기 오류 표식이 나타났고 오류가 났을 수도 있다가 요런 의미가 되겠는데, 실제로 오류가 난 거죠. 어떤 오류냐면, 자, 수식에 수식 표시 눌러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 계산 범위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바뀌어 있어요 지금. C3부터 C9까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실적을 갖다가 같은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수인지 아닌지를 가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균이 바뀌겠죠. 평균 구할 범위가 바뀌니까 그죠? 올바른 비교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려면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1월 실적, 모든 1월 실적을 가지고 다 같은 동일한 비교 대상, 즉 같은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올바른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바로 절대 참조라는 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간 이 친구들은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나왔죠. true가 나왔고, 자동 채우기로 쳐보면 이제 제대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경우, 이제 곳곳에서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 참조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야 될까,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이거로는 완벽하게는 이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보시죠. 요거 이러면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제 해준다는 거죠. 기타 또 절대 참조 해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경우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 또 있긴 한데 주로 나오는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랭크점 EQ 함수의 참조 범위 하고, 그 찾기 참조 함수 배우실 건데 VLOOKUP, HLOOKUP 함수 등의
창조 범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한 내용이죠. 미디언, 에버리지, 맥스, 민, 라지, 스몰 등의 함수가 지금처럼 논리식의 비교함으로 사용되고 있죠. 지금 비교함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직으로 참조하고 있고, 수직으로 참조한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참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해보셨던 내용 바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함수라든가 맥스민 이런 함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식의 비교함으로 사용되는 경우 중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참조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요 내용도 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간 요 내용도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요거 지금 절대 참조에 관한 내용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을 띄워드렸는데 요걸 갖다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도 똑같이 띄워드릴게요. 지금 올라갔죠? 지금 그림 하나 올라갔죠? 바로 요 내용이죠.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고, 이것만 나오면 이제 if 함수를 추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우수 여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요걸 가지고 if 함수랑 해가지고 우수 여부를 가름할 수 있겠는데, true가 나오면은 우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김정식의 평가를 구한 요 내용 이제 tru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식 앞에다가 무엇을 추가해요?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 맞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우수가 되는 거죠. 우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빈칸이 되는 거죠. 빈칸으로 처리해 주시고 엔터 하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랭크 1 예제. 자, 순위를 구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난 기말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싶다. 기말에 대한 순위가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학번 202501 얘가 이제 83점이에요. 기말이. 이 83점이 이 기말 점수 전체 중에서 몇 등일까? 이런 걸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위를 구하고자 할 때 이 랭크점 eq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봅시다 한번. 237에다가 는 찍어주고 랭크점 eq 함수를 선언해요. 랭크점 eq 함수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순위를 매길 대상. 여기서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거죠. D3셀에 있는 그 기말 점수 내용이 되는 거고요. D3셀 갖다가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식이 이 셀을 가렸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셀 주소를 찍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참조 범위는 여길 잡아주면 돼요. 기말 전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점수가 이제 요 D3셀에 있는 점수가 이 중에서 몇 등일까, 이걸 구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랭크점 eq 하면서 참조 범위, 이것도 뭘 해줘요? 절대 참조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 D3부터 D9까지 갔다가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면은, 자 여기 다시 잡고 제가 F4키를 몇 번 눌러서 다시 도로 상대 참조로 바꿔볼게요. F4키 누를 때마다 참조 종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동 채우를 씌웠다 그러면 순위가 구해지긴 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공동 1등이 3명이 나왔네요. 공동 1등이 나올 건덕지가 없는데, 그죠? 공동 1등이 나올 수가 없는데 공동 1등이 3명이 나왔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십 표시 눌러서 보니까 참조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죠? D3부터 D9까지 참조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순위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여기 나온 개말 점수 전부 다 같은 참조 범위 안에서 순위를 구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참조 범위는 이렇게 쭉 잡고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제 4등이 나올 거고, 자동 채우기로 쳐보면은 이렇게 순위가 이제 아까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순위는 내림차순 순위예요. 내림차순 순위인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순위의 종류를 오름차순 순위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물론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 찍고 0을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요. 생략하거나 0을 찍어주면은 이제 내림차순 순위가 되는 거고, 내림차순위가 점수가 가장 큰 점수,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름차순 순위는 뭐냐면 수치가 가장 작을수록 가장 작은 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수치가 작을수록 1등이 될 수 있는 순위는 우리 그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은 아니면 100m 달리기 기록 등을 보면은 시간 짧을수록 순위가 올라가죠. 즉 수치,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온 수치가 작을수록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오름차순 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분량률도 될 수가 있겠고, 분량을 적게 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분량률이 적은 게 1등이 되는 거고, 야구에서 투수의 방어율, 즉 평균자책이라고 요즘 부르죠. 평균자책점이 수치가 크면 그만큼 많이 얻어맞고 실점했다는 얘기죠. 반대로 수치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막았다는 얘기죠. 잘 안타 홈런을 맞지 않고 실점을 적게 해서 이렇게 평균자책이 내려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투수의 능력치를 가름할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어율, 즉 평균자책이 되겠는데, 평균자책의 순위를 내릴 때도 무슨 순위일까요? 오름차순.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기말 점수는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하기 위해서는 콤마에 0을 찍어 주시거나 지금처럼 생략하시거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3위까지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해볼 건데, 등수에 따라서요. 3위까지는 상위권으로 구하고 4등부터 5등은 중위권, 6등, 7등은 하위권으로 구해볼 거예요. 바로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잠시 후에 그 if 함수랑 같이 해가지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첫 번째 4등 나왔죠. 요 순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작거나 같다 3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3등 이내라는 소리죠. 1, 2, 3등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하면 랭크점 EQ의 순위로 나온 내용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3등 이내다 이런 뜻이죠. 3등 이내가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논리식을 만들어 보고, 이걸 이용해서 일단 앞에 랭크점 EQ에다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if 함수는 꾸준히 나오죠. 언제 어디에서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if 함수가 앞에 추가가 된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말 점수 순위가 3등 이내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맞으면 이거는 상위권, 그죠? 상위권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그냥 긴 칸으로 처리해 볼게요. 한번 3등 안에 들면 상위권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위간 그냥 빈칸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 상위권이냐 아니냐로 한번 먼저 구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일단 3등 이내면 상위권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이제 빈칸으로 처리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ifrank.요 부분이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겠죠. 여기 if하고 여기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그러니까 는만 빼고 다 복사하셔도 좋아요. 복사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상위권 다음에다가 콤마 찍어놨죠. 콤마 다음에다 복사한 수식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붙여넣은 수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상위권이 아닌 거죠. 즉 3등 이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죠? 3등 이내가 아닌 거고 3등 이내가 아닌 거 중에서 즉 4등부터 몇 등까지냐면 5등까지는 즉 5등 이내라면 3등 이내가 아닌 거 중에서 만약에 5등 이내라면 즉 4등 5등이라면 이건 뭐야? 중위권으로 놓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위권으로 놓는 거예요. 하위권. 그래서 마지막 괄호 두 번 닫아 주시는 거고 엔터 쳐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중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한번 구해 보시고요. 자, 요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하는 내용. 이제 자, 여기 이제 여기 카운트 if 예제가 있죠. 카운트 if 예제로 가서 카운트 쭉쭉 넘어가면 카운트 if 예제가 있어요. 카운트 if 예제 시트로 가셔가지고 카운트란 말은 이제 개수를 센다는 거고 if가 붙었다 조건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에 맞는 것을 개수 세워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70점대인 점수의 개수를 구해 달라는 건데 이 중에서 그죠? 자, 일단 요거는 count if 함수를 선언해요. count if 함수를 선언해서 count if 함수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조건은 sumif 함수 할 때랑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무 점수 전체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찍어 볼게요. 한번.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중에서 70점 이상인 건 몇 개일까 이걸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은 5가 나오네요. 그죠? 이 중에서 70점 이상은 5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선 70점대인 점수의 개수를 세워달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요 5개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5개는 80점 이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70점대라는 거는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말하는 거죠. 즉 여기서 뭘 빼주면 될까요? 80점 이상인 것의 개수를 구해서 빼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70점대인 인원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count if 한 다음에 빼기를 해줘요. 빼기 해주고 여기서 count if를 또 써줘요. count if 빼기 count if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근무점수 전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 무엇인가? 80점 이상인 것의 개수를 구해서 빼준다. 즉,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라는 그 개수에, 요 결과에는 80점 이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80점 이상을
구해서 빼주면 70점대인 인원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이가 낫죠. 그래서 카운트 if 빼기 카운트 if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같은 내용 가지고 이제 이번에 카운트 ifs라는 게 또 있겠죠. 썸if하고 썸ifs가 있는 것처럼 카운트 if도 카운트 if하고 카운트 ifs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카운트 ifs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ifs 함수를 선언해서 요거는 이제 카운트 ifs 함수는 조건을 그냥 나열해주면 돼요. 그냥 그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중에서 일단 70점 이상이에요. 70점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무 점수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이번엔 80점 미만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근무 점수가 70점 이상인 조건하고 근무 점수가 80점 미만인 조건, 즉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70점대인 인원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카운트 ifs 함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같은 내용의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운트 if가 있다면 카운트 ifs가 있는 거고 sum if가 있다면 또 sum ifs가 있는 거고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 if하고 카운트 ifs를 살펴보았고 또 뭐가 있냐면 average if하고 average ifs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내용을 또 보실 필요가 있죠. 자, average if라는 게 있죠. 이제 average if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average는 평균 구한다는 거고 average if 예제가 있죠. 옆으로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average if 예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죠? 중간의 평균과 비말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달라는 건데, 자, 여기다 이제 일단 중간의 평균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는 찍어주고 average if 함수를 선언해요. average if 예제 시트에서 여기다 이제 average if 함수를 선언하고, 요거는 이제 방법은 sum if랑 같아요. 일단 조건이 뭐냐면 출석이 어떻다는 거냐면 요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A 11셀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11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참조하셔도 좋아요. A 11셀 있는 내용과 같다. 아니면 직접 써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의 평균이냐면 중간 평균이 되는 거죠. 엔터 쳐보면 이렇게 중간에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석이 8 이상이다 이렇게 직접 찍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출석이 8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출석 중에서 출석 중 8 이상인 것에 중간에 평균을 구한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sum if랑 그 구성이 똑같죠. 조건 범위 나오고 조건 나오고 계산의 범위 나오고, 즉 여기선 average if니까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average if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식의 구성 자체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출석이 8 이상인 중간의 평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럼 비말의 평균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속으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를 해주면 될까요? 바로 출석 부분을 갖다가 여기를 절대 참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여기 중간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는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비말의 평균을 구하는 내용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돼선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C3부터 C9까지 중간 범위는 비말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즉 D열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하지 않고 상대 참조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8 이상이다 조건을 참조하셨을 경우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렇게 하셨다면 이 친구도 뭐가 돼야 될까요? 절대 참조. 그냥 쓰셨다면은 8 이상이다 조건 쓰셨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참조하셨다면은 요 A11셀도 절대 참조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중간과 비말 모두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는 거예요. 엔터 쳐주면,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채워보면 이제 출석이 8 이상인 비말의 평균도 같이 계산이 돼서 나왔죠. 같은 출석이 8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비말의 평균을 구해준 내용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 if 함수 해보셨고, sum if 함수를 해보셨다면은 에버리지 if 함수도 금방 습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잠시에는 그러면 뭘 해볼 거냐면, 자, count if가 있고 뭐가 있었죠? count ifs가 있었죠. 그리고 sum if가 있고 sum ifs가 있었죠. 그럼 average if는 average ifs도 있겠죠. average if와 average ifs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verage ifs 함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여기 이제 보면은 average ifs 예제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average ifs. 자, 여기선 성별이 남자이면서 신장이 170 이상인 사람들의 체중의 평균을 구한다, 이 얘기죠. 그 조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에버리지 ifs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에버리지 함수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에버리지 ifs 함수를 선언해서 마법사 들어가셔서 에버리지 레인지에다가는 무엇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체중의 평균을 구하는 거다 이거죠. 구조가 이제 그 서미프스랑 같아요. 그래서 먼저 평균을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고, 그 조건은 성별이 남자다 이거죠. 남자 잡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크라이테리아 1에다가는 남자라고 찍어 주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남자가 입력된 요새를 참조하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장이 이렇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17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170 이상이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이게 참조해도 되고 이게 직접 써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이제 평균 계산 범위 잡아주고 조건을 차례로 잡아주시면 남자이면서 이제 신장, 즉 키가 170 이상인 애들의 체중의 평균이 계산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1이 나왔죠. 에버리지 ifs 함수 역시 이제 서미프스를 이렇게 잘 해놓으셨다면 금방 습득이 되시겠죠.